안녕하세요. 1인 셀을 위한 유튜브 채널 소센터입니다. 오늘 3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PC를 작업을 할 때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특히 많은데, 그래서 PC 화면 캡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PC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되게 많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보시고 좋으면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픽픽. 여러분들 이 구글에서 이렇게 픽픽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픽픽.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프로그램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된 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동의함, 다음 쭉쭉 넘어가면 되죠? 쭉쭉 넘어가서 실행하기, 여기서 마침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옵션을 들어가세요. 옵션을 들어가서 단축키를 설정하세요. 단축키를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를 컨트롤 F2를 누릅니다. 컨트롤 F2. 그리고 고정된 사각형 영역을 캡처하기, 요거는 Shift 컨트롤 F2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색상 추출 도구, 색상 추출 도구에서 저 같은 경우는 Q를 합니다. Q, 컨트롤 Q, 컨트롤 Q 이거를 합니다. 다 됐죠? 그리고 옵션에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하시면 PC를 켤 때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제를 하세요. 해제를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화면도 좋습니다. PC에 있는 어떤 화면도 좋습니다. 컨트롤 F2를 누르면 내가 지정하는 영역의 모든 게 다 캡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컨트롤 Shift F2 누르면 영역을 지정한다, 고정된 영역을 캡처한다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320에 240이죠. 그러면 여기 320에 240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역을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컨트롤 Shift F2를 누르고요. 지금 여기 320에 240인데 ESC를 누르면 조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면 전체를 캡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920에 1080이죠. 확인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컨트롤 F2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올린 다음에 클릭하면은 화면 전체가 캡처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화면 캡처를 할 때는 컨트롤 F2를 누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끝으로, 왼쪽 끝으로 이쪽으로 이미 마우스 커서가 가 있어요. 그 다음엔. 그쵸?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가볼까요? 다른 화면으로 가서 소센터 저희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 사이트에서 전체 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싶다. 전체를.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F2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저절로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주 빠르죠? 이 캡처를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되는 그런 또 경우도 발생을 하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캡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 제 소호 센터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이 전체 화면을 또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 F2 엔터. 그러면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됐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면서 뭐 40개든 50개든 뭐 상관 안 합니다. 계속 만들어집니다. 예, 이런 좋은 점이 또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단축키 세팅 했을 때 이 컨트롤 Q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예, 팔레트, 색상 팔레트를 예, 추출하는 요 색상을 추출하는 요게 색상이죠. 예, 요게 색상이죠. 복사해서 다른 어떤 이미지에 특정 색상, 요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요 색깔을 넣고 싶다. 아이고, 변하네요. 자, 요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Q 그리고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예, 그 색깔은 이제 요 색깔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픽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할 때 이 아래쪽 요거는 줄여지거나 혹은 이 옆쪽은 줄여지는데 잠깐만요. 예, 이 옆쪽은 이렇게 줄이는 경우는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다 돼요. 그런데 이거 자, 하다 보면 이 위쪽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렇게. 예, 다른 프로그램은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다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이 픽픽은 바로 위에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물론 아래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되죠. 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설명을 하다 보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탬프 눌러서 이걸 누르면 여기 번호가 있죠. 1번, 그죠? 또 누르면 또 누르고 그럼 여기서 2번 이렇게 하면 2번이 돼요. 이렇게 3번 이렇게 또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이런 장점도 있고 여기 스탬프에 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하나 더 해야 되는군요. 자, 옵션 기능에 여기 있네요. 캡처로 가면요. 마우스 커서를 캡처된 이미지에 포함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캡처를 했을 때 이 마우스가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저는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예.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요.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PPT 파일에 붙여 넣는다거나 이러면 자, 여기서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거를.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 여기도 하얀색이고 여기도 하얀색, 양쪽이 하얀색이니까 이 경계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계선을 만들기가 아주 편리해요. 이 픽픽이. 여기서 효과를 가세요. 효과를 가시면 테두리 및 액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색 테두리, 뭐 액자를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고요. 차이점을 보이시죠? 저는 뭐 액자 넣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이렇게 보이게 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거를 만들기에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보이지 말아야 될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여기 보면 모자이크 이게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효과에 가서 모자이크, 그리고 어느 정도 모자이크 퍼센티지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점이 많죠.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색깔 넣는 것도 예, 이렇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요 주변 색깔을 이렇게 해서 예, 색깔을 빨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엔터로 해서 색상을 지웁니다. 그리고 채우기 이걸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 채워집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채울 수가 있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아마도 이 텍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텍스트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넣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글자 넣기가 좀 불편하죠? 예, 여기서 만약에 엔터를 해가지고 글자를 아래로 내린다 싶을 때도 이렇게 하면 글자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에를 잡고 여기 좀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 예, 요거를 잡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면 보이게 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이 이 텍스트, 이 글자 넣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요거는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 요 사이즈가 일정하죠. 그쵸? 일정하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컨트롤 F2를 눌러서 왼쪽 위에 이게 모퉁이를 잡을 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면요. 예. 1280에 720이겠네요. 그쵸? 1280에 720. 그쵸? 그러면 아까 컨트롤 쉬프트 F2를 누르면 1280에 720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맞추면 됩니다. 딱 클릭만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그죠? 영상을 보다가 컨트롤 시프트 F2를 누르면, 자, 왼쪽 아래 보이시나요? 왼쪽 아래, 죄송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확대된 거 보이시죠? 그 맨 마지막 커서, 예, 제가 그 컨트롤 시프트 F2를 누를 때 맨 마지막에 캡처를 한 그 위치에 그대로 커서가 위치를 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바로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위치에 캡처가 되죠. 그리고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계속 유튜브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뭐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죠. 제 영상 중에 뭐 이런 다른 영상을 보다가 요걸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F2 누르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 왼쪽 상단 제일 마지막 캡처한 장소가 거기잖아요. 그러면 그 커서가 그쪽에 딱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만 치면은 저절로 이렇게 캡처가 되죠. 그리고 영상을 지금 이렇게 캡처를 하면, 정지를 시켜놓고 캡처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지를 시켜놓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되는 중간에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캡처한 거는 다 이 위에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죠. 네,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어제 촬영을 마치고 나서요, 편집을 하다가 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해서 추가 촬영을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자, 픽픽을 실행을 하고요. 이제 옵션을 하나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들어가서 옵션을 들어가면 단축키 설정하는 데 있죠. 여기서 전체 화면 캡처하기, 이 전체 화면을 캡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Shift Ctrl A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자판을 보세요. 그러면 Shift Ctrl하고 A가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Shift Ctrl A 탁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두 개를 누르라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Shift Ctrl A 키를 누를 때는요, Shift Ctrl 누르고 A 누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면 돼요.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누를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자, 그러면 이 화면 전체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Ctrl A 누르면 바로 이렇게 캡처가 되죠. 간단하게 캡처가 됩니다.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 있죠. 저도 듀얼 모니터 쓰거든요.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 옆에 이 두 개의 화면이 다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이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은 오히려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 Shift F11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캡처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전체 화면 1920에 1080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탭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현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나가버리면 이거 다 지워집니다. 그렇죠? 아직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요 소센터라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정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내 컴퓨터 저장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저장을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효과에서
테두리 액자 모양 이렇게 외곽선을 이렇게 편리하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 이렇게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캡처 시 설정된 효과 자동 적용 있죠.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capture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면 없어집니다. 예.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넣으면 되죠. 또 넣고 확인 누르면 되죠. 예. 필요 없다 그러면 컨트롤 Z. 예, 이렇게 이 세 가지 예.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또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편리합니다. PPA 저도 잘 쓰고 있고요. 거의 매일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하시는 사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